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최근 7월 13일 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1%나 올렸죠. 미국에서 1%다, 0.75%다 올린다 말이 많았는데 캐나다가 G7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큰 폭으로 1% 금리를 올렸어요. 자,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난 6월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앞으로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주택 판매량과 평균 가격의 변화를 보시면은요. 자, 판매량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3월에서 올해 4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소폭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인 2월과 6월을 비교하면 평균 주택 가격이 거의 20만 불 가량 차이가 나죠. 그래서 주택 판매량 같은 경우는 3개월째 하락하고 있고요. 평균 주택 가격은 지금 4개월째 하락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부동산 시장이 피크를 찍고 하락했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봤거든요. 판매량 비교를 보시면 2017년도와 2022년 올해요. 자, 보시면 3월까지는 비슷한 추세죠. 그런데 3월 이후로 2017년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떨어졌는데 이제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6월 이후 7월 모습이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지만 이제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유사한 흐름인데 가격 차이는 크죠. 거의 40만 불 이상 차이가 나죠. 평균 주택 가격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시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4월에 고점을 찍고 아주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면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고점을 찍고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2017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에서 큰 차이점을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이 완만하게 내려간 이후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과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이 그래프의 추세 변화만 가지고 그 금리 인상이 2017년도에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한 다음에 시작이 됐고 2022년에는 금리 인상과 함께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 두 가지 다른 점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2017년에는 이 정도 시점에서부터 시작됐고 2022년에는 이 정도부터 시작됐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자료를 보시면은 2020년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지금까지의 주택평균 가격의 변화를 양인데요. 보시면 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하락했죠.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코로나 당시에 하락했던 주택 가격의 폭이 굉장히 미비하죠. 이렇게 잠깐 내려갔다가 한 10만 불 정도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올해 2월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데 자, 6월, 5월 이 구간의 하락폭이 소폭이나마 더 가파르죠.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 자, 작년 12월 평균 주택 가격이 올해 2월에 피크를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서 작년 12월, 11월, 그러니까 작년 가을 그 지점까지 가격이 지금 하락한 걸로 나오죠. 굳이 예를 든다면 이 작년 늦가을에서 겨울 이 당시에 제가 콘도 타운하우스를 몇 개 거래를 했는데 그 당시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평균 주택 가격이 작년 겨울로 회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주택 유형별 가격 변화를 보시면은요. 자, 우선 단독주택 같은 경우 보시면 다 떨어지고 있죠. 세미디테치도 떨어지고 있고요. 타운하우스도 떨어지고 있고요. 콘도도 하락세죠. 이게 지난 6월인데요. 5월 걸 보여드릴게요. 5월 걸 보시면 자,
지난 5월만 해도 자 콘도 같은 경우는 905 지역, 외곽 지역이 소폭이지만 상승한 걸로 나왔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416 지역,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이 하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굉장히 완만했죠. 거의 보합세에 가까웠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모든 유형에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어요.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커졌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지역적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요. 지역별로도 모두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필 할튼 지역도 그렇고요. 지난 5월보다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 드람 지역도 그렇고요. 아까 전에 주택 유형에 관련해서 지난 5월과 6월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지역별로 지난 6월과 5월을 살펴보면은요. 자, 5월을 가볼게요. 자, 5월만 해도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하락세이긴 하지만 거의 보합에 가까웠죠. 그리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했고요. 물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자, 욕지역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상승했죠. 자, 지난 6월로 다시 돌아와 보면 모든 지역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락세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다못해 욕지역도 5월에는 올라가는데 이제 꺾였죠. 그래서 지난 6월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주택 유형, 모든 지역의 추세가 가격 하락 국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까지만 해도 일부 지역들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하락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된 광역 토론토 주택시장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요번에는 신규 매물량 변화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1.7%로 매물량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5월에는 0.5%로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리고는 이제 1%가 된 겁니다.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그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더 체감할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팔리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기간을 그래프로 만들어 본 건데요. 자, 올해 2월에는 9일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지금 24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20일로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섰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2017년도와 비교를 해봤어요. 올해 2022년도와요. 자, 그렇게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 매물이 시장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25일이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주춤했다가 더 올라가죠. 겨울 시장으로 접어들었죠, 이때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가을 시장이라서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런데 올해 2022년 같은 경우는 2017년 당시 주택시장이 핫했다가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그 당시보다 좀 더 일찍 추세가 시작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4월이었는데 올해는 2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뭐 가파르기는 큰 차이는 나보이지 않습니다만 일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2017년에는 이 가을 시장을 만나면서 이 상승하는 기울기가 꺾였는데 자, 올해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여름 시장이죠. 비수기죠. 제 생각으로는 시장의 체류 시간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뭐 여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외부 변수까지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가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물이 시장에서 체류하고 있는 시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지역별 SNLR 변화량 추세를 보면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 수치상으로는 아직도 셀러 시장입니다만 현재 시장은 완전히 바이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참고로 캐나다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캐나다 전체로 봤을 때 인벤토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을 때 2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쭉쭉쭉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SNLR, 그러니까 셀러 시장이냐 바이어 시장이냐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렇게 셀러 시장을 향해서 갔죠. 그리고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피크를 찍고 이제는 완전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광역 토론토 주택 시장이
주택 판매량은 물론 평균 주택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 제가 이 영상의 처음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중앙은행이 7월 13일 날 금리를 1% 올렸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0.75%를 올릴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 1%나 올렸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7월 13일 오전 10시 17분에 제가 받은 이메일인데요. 1998년 이래로 가장 큰 스텝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0.75냐 1%냐 지금 말이 많은데 캐나다가 먼저 올려버린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하나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자율이 2.5%가 됐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7년 당시에 1%에서 1.75까지 금리가 오르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1%도 아니고 0.25에서 2.5까지 가는데 지금 반년밖에 안 걸렸죠.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최근 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이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모기지는 여전히 저렴한 이자율로 발행되고 있다고 적혀 있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보시면 모기지 이자율이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이만큼 올랐죠. 그랬는데 2017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에 비해서는 살짝 높지만 그 이후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코로나 사태로 금리 인하를 한꺼번에 해서 거의 2년 동안 최저금리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른 이자율이 높게 느껴지는 거지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다른 기사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요. 자, 터미네이션 급증에 따라 취소된 리스팅이 643%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1월에 380개에서 6월에 2822개로 이는 지난 8개월 동안에만 643%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을 팔기 위해서 시장에 리스팅을 했다가 이제 취소한 거죠. 그 취소율이 올해 초에 비해서 이만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리스팅이 취소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는데 한 6월 말부터 7월 초 지금은 좀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올해 피크를 찍었던 3월 말, 4월 초 이때도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어떤 매물이었냐 하면 주택을 먼저 구입하고 이제 그 구입한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살고 있던 집을 팔아야 되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제값에 팔지 못해서 난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분들 위주로 공급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조금 지난 다음에는 시장이 더 하락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빨리 팔아야겠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제 주택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시장이 하락세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팔아야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매물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졌고 매물도 괜찮은 매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타이밍도 지나고 이제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냐 하면 가격도 하락하고 급하게 나왔는데 매물도 괜찮고 똘똘하고 이런 것들은 소진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팔리지 않은 매물들 이제 이런 매물들의 일부는 이제 렌트 시장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본인의 주택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인데 나름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시장에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팔리고 오퍼는 들어오는데 너무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렌트로 돌리신 거죠. 그래서 최근에 렌트로 쇼잉을 가보면 이렇게 판매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레노를 했던지 아니면 기록을 들춰보면 얼마 전에 팔려고 시장에 내놨다가 터미네이션이 돼서 취소를 했던지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 매물들은 이제 렌트 시장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은 매물들은 렌트 시장으로 내놓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레노베이션이 안 돼 있던지 굉장히 낡은 거죠.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레노베이션,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레노베이션은 돼 있어야지 렌트가 잘 나가는데, 이제 수준 이하로 관리가 된 그런 집들은 렌트 시장으로도 못 가죠. 그렇다고 마켓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돈 들여가지고 레노베이션을 해서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레노베이션 안 한 상태로 지금 마켓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쌓여있는 많은 매물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매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매물 중에서도 이제 급한 매물들, 그래서 세미 디태치드인데 90만 불 정도에 나와 있고요. 디태치드 단독주택인데 1밀리언 밑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런 주택들은 또 나름 싼 맛에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매물이 많은 건 사실인데 괜찮은 매물들은 많이 소진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가 정리되면서 좀 정체된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아직도 어떤 리스팅을 보면 이제 피크였을 때 가격을 생각하고 리스팅하는 그런 매물도 있어요. 아직도.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완전히 하락세로 전환된 이 주택 시장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제 관련 유튜브에서 접한 내용인데 지금의 상황을 나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서 잠깐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 그래서, 자,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적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이론. 조금만 더 보시면요. 자, 합리적이란 사람들은 자신이 예측하려는 변수에 관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기대를 형성하며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뭐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가 강화되고 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에 나오면 시장에서 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영향들이 지속적이지가 않고 일시적이죠. 생각해 보시면요.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 정책들이 발효가 되는 그 시점에는 워킹하는 것 같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은 그 기대 심리를 꺾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셀러든 바이어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적화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기대 상황이 지금은 주택 하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Canadian Real Estate Psychology is Crumbling Fast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 부동산의 심리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부동산 가격은 올해 초 상승한 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 상승이 느려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격 상승 대신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것으로 믿으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고 더 쉽게 확신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락이 멈출 때까지 구매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기대 심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주택을 구입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죠. 모기지 때문에 아니면 렌트 계약 기간 때문에 직장이 바뀌었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든지 이제 그런 특정한 케이스는 제외되겠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락이 멈출 때까지 구매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 평균 가격과 하늘로 풀 줄 모르고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금리 인상 속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최근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